네, 2월 16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게 빨갛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디코더 이정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실전 매매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디코더 이정민입니다. 네, 대표님 월요일에도 뵀었잖아요. 네네. 일단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우기 전에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월요일에 전쟁은 안 날 것이다라고 소신 발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전쟁은 안 날 거다. 러시아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하루 정도는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어제 하루 더 눌렸습니다. 네. 하루 더 눌리고 또 기분 좋은 건강한 음봉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전저점 이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에 상존을 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이런 짤들이 돌았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모습 속에 글귀가 달렸어요. 뭐예요? 한국 증시 끝났지? 철군해, 철군시켜. 이런 짤이 돌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명확하게 완전히 이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이든 쪽에선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병력이 얼마나 빠지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15만 명에 대한 병력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일부 병력이 빠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는 눈치 보기가 계속 될 텐데 저는 또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쇼다. 계속 쇼를 양 국가가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불안감을 일단 넣어 놓으셔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래 싸움에 정말 등이 터졌던 어제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 내일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이정민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입니다. 수주왕이에요. 네. 뭔가 영화 그런 제목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제 타이틀이 주식왕, 수익률 왕, 뭐 이런 닉네임도 있었는데, 네. 오늘은 수주왕이라는 또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수주를 많이 받으면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될 만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뭐 미우나 고나 성장 섹터는 나뉘어져 있죠. 그쵸. 반도체고요. 게임주고요. 실적 발표 다 끝났어요. 게임주들도.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PNT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롤트롤이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2차 전지 소재 쪽인데 배터리 빅셀, 그러니까 3사의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I 테크놀로지 이렇게 SK 그룹 쪽에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음극과 분리막 소재, 동박, 그리고 폴리이미드, PI라고 하죠. 이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회사인데 제가 왜 수주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매 분기, 매년 지속적인 수주량이 증가되면서 꾸준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어려운 가운데 눌림목이 왔다. 근데 2차 전지 모멘텀이 끝났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봤을 때 끝나지 않았다. 물론 에코프로 BM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간은 주저앉아 있는 건 맞지만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 준비해 봤고요.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아마 뭐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흘러내려왔지만 지지 라인들을 지켜줄 자리들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패턴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반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이 일단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항대죠. 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 장악이 되게 된다면 저는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전지 성장에 PNT 빼놓을 수 없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면 장비에 공급하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우리가 면밀하게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PNT를 준비했고요. 목표가는 46,000원, 46,000원 라인, 손절가는 37,000원 라인, 이전 저점 라인이에요. 손절가 가격 또 꼭 지키셔야 되고 중요한 건
전쟁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 전쟁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거대 자금으로 게임하듯이 이 파생 상품을 만집니다. 이 말인즉슨 언제든지 뉴스를 내보내서 포지션을 반대로 돌릴 수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뉴스, 악재적인 뉴스를 내보내면서 자금을 만질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요동칠 텐데 전쟁은 나지 않지만 이런 잔스러운 게임 뉴스 이슈 때문에 시장은 변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는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고 까다롭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는 수주왕 PNT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6,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37,0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를 남겨주셨을지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역발상입니다. 뭐 네. 반대 매매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장의 통념과 네. 반대로 이 증시의 흐름을 달관하여 깨부수겠다. 달관해서 이치를 깨닫자. 그러니까 매번 당하지 말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뉴스 내보내고 거기서 사면 주가 빠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서 반대로 좋은 종목이 나쁜 뉴스로 빠지면 거기가 반대로 저점 매수가 된다. 약간 그죠?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 나쁜 뉴스로 지금 주가가 빠졌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그럼 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NC소프트. NC소프트입니다. 조금만 되돌려 보면 네.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위메이드 실적 안 좋다 해서 빠졌다가 맞아요.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 불기둥이 솟아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성과 주도력을 갖고 있었던 섹터들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NC소프트는 다소 무거워요.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좀 묵직하게 움직이겠지만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다들 움직이는데 나홀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역발상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기관수급 나왔고 실적 부진의 어닝 쇼크 이슈가 나왔어요. 자, 게임주들 다 실적 안 좋았죠. 실적 안 좋을 거야 하고 빠졌고 실적 안 좋은 거 발표되고 나서 이후에 반격이 나왔단 말입니다. NC소프트는 그동안 기대감이 계속 저조했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그것이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눈도장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부터는 반격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증권사가 목표가 줄하향했죠? 역발상의 포인트입니다. 줄하향해. 그 근거로 나는 매수를 할 텐데 그 근거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4분기 대작 프로젝트 TL 출시. 자, 5개 게임을 이제 영상을 공개했어요.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E가 있고 M이 있고 다양합니다. 5개 게임 중에요. TL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유저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빠르면 여름 7월, 늦으면 11월이에요. 그러면 중기적 관점에서의 바닥 포인트는 지금부터가 서서히 바닥 포인트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3개월, 6개월을 내다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또 단기와 중기 포인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계속 빠졌죠. 여기가 저점인가 싶었더니 또 빠졌고 실적 발표를 끝냈습니다. 실적 발표 끝내는데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테슬라가 회사 파산한다는 소식이 들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죠?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테슬라 주식을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테슬라의 강세 랠리가 펼쳐졌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안 좋은 자리, 가장 악재 뉴스가 난무하는 자리가 바닥이었던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NC소프트 기업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NFT, 지금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NFT를 게임에 이제 유입을 시킬 텐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강한 것도 있어요. NFT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또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자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열고 시장을 증가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 특히나 NFT 하면 또 서울 옥션, K 옥션 관련 섹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포인트 근거는 뭐냐? 바로 이 점입니다. 56만 원, 58만 원, 요 구간 있죠. 여기 빠지는 이 구간에서 장내 매수 들어왔어요. 8천억 규모입니다. 말인즉슨 지금 만약에 50만 원 이하에서 내가 NC소프트를 산다라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보다 단가가 더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1조 5천억 규모로 넥슨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NC소프트까지 매수를 했다라는 건 게임 업종에 대한 성장성에 미리 중장기 포지션을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NC소프트 강성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물려 계실 거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 괜찮다. 추세가 돌아서고 시장이 안정되면 저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네. 매수가가 내일 당장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오늘 급락했으니까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바로 반격이 나올지 빠질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네. 일단 포지션 정한 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고 깨지면 팔았다가 다시 사고 안 깨지면 버티는 전략으로 볼 거고요. 지금 시장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5만 원, 단기 목표가 55만 원만 잡았습니다. 여기가 돌파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하셔라. 자, 손절 라인은 45만 원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로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단기 포지션 게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나는 들고 있어서 물려있다라는 분들은 손절가 대응할 필요 없어요. 이건 강력하게 홀딩해 나가시고 신규 진입하는 분들만 45만 원 라인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매수 진입하시면 저는 괜찮다. 역발상의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NC소프트를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께서는 목표가 55만 원 단기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아까 고지를 못 해드렸는데 마지막 순서에 유튜브 종목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마지막까지 고앤스탑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유튜브에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에 종목 명과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깐부 이정미 대표님께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역시 게임주가 2위에 자리했고요. SMR 자리했고 CMO 2차전지 아까 말씀해주신 2차전지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차전지도 자리했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오늘 빨간불 장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빨간불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중에서 특징된 종목 고앤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위메이드입니다. 12%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죠. 장현국 대표가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서 포부를 밝히면서 반발 매수 유입됐습니다. 또 게임 회사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위메이드 내일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니면은 내일 시장이 하루 쉰다라면 약간 도치 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일단 추가 반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갈 거고요. 아마 위메이드 중기로 투자하셨던 분들 속이 상하실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더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 위메이드의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서 패턴은 굉장히 안 좋았죠. 실적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라고 발표했다가 장 끝나고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위믹스 매도 자금이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시간에서 급락을 보여줬고 다음날 바로 이 장대 음봉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위메이드의 주가 목표치는 일단 이 음봉을 장악해 들어가는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추가 반등은 나오지만 이 앞에 이
12만 원, 14만 원 요 라인대가 악성 매물들이 존재한다. 이 구간을 매꾸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을 때 진정한 파동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또 게임 회사잖아요. 네. 미르4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은데 앞으로 위메이드의 신작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게임주는요,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자, 게임 하십니까, 혹시? 저 게임이요. 카트라이더랑 그렇죠. 아마 네. 그 정도 수준이실 거예요. 저도 게임을 안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유저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틀립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조건 뭐다?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여기 플러스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NFT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 시장을 개척해서 뚫고 나가고 있는 제1기업이 바로 위메이드고요. 올해 1분기 5개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미르4보다 재밌을까요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로지 유저들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P2E로 연결되느냐, NFT로 연결되느냐, 그래서 위믹스와 연결돼서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뭐 재밌진 않아도 좀 뭐 할만한데 돈이 벌리네라는 느낌, 그리고 코인 가격이 움직이네라는 느낌만 줘도 위메이드는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일단은 성공 여부는 정 궁금하시면 직접 해볼까요? 직접 게임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힌트 드리면 유튜브에 김성회의 쥐식백과라고 있어요. 알파벳 G, 쥐식백과. 게임을 다룹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요. 그래서 게임의 트렌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게임 트렌드를 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은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4위에 위치한 에이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9%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내일 튕기면 매도입니다. 튕긴다는 게 떨어지면요? 추가 상승입니다. 예. 차트 한번 바로 볼까요? 자, 오늘 수주 공시 이슈로 올랐지만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지금 흘러내리다가 수주 공시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패턴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 가장 어려워요. 산만하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좀 넘는 규모인데 상한가 가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000억 이상, 5,000억 이상 넘어갔을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결론은 뭐냐? 오케이, 2차전지 좋아, 수주도 좋아. 그러나 악성 매물이 여기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 힘으로 밀어붙여 올렸지만은 앞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걸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점 매매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때려주는 게 맞고요. 실례로 어저께 NHM 벅스 상한가 갔죠. 네. 예, 오늘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 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적당선에서 이거를 추격 매수하냐? 아니다. 왜? 2차 전지 소재 중에 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도 많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에이프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보유하신 분들도 튕겨 올라오면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매도고요. 추가 상승 못 나오고 조금 이렇게 흔들거려도 이전 고점, 그러니까 즉 권리락이 나왔던 요 라인, 요 라인까지는 한번 2만 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열어두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에이프론의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2차 전지 네. 소재가 아주 핫했었잖아요. 지난 연말부터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2022년 올해부터는 좀 2차 전지 장비주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대표님께서 올해는 장비주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원래 사실은 동반 상승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면도날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면도날을 만들 때 면도날은 소재가 되는 거고, 그쵸. 면도기는 장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죠. 소재는 계속 쓰입니다. 그죠? 근데 면도날을 쓰려면 이 장비를 계속 생산해야겠죠. 그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소재가 먼저 가고, 그 다음 후속타로 장비가 갔었던 것이 기존 트렌드였는데, 지금부터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이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 랠리 장세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장비주들, 소재주들 다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뭐 꼭 유독 장비주만 올해 강할 것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동등하게 다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고 또 빅3 3개 업체 아까 PNT 같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은 좋다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소재주가 강했다가 다음에 장비주가 강했다면 앞으로는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7위에 위치한 두산 퓨얼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76% 상승 마감했죠. 글로벌 수소 경제 ETF 출시에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승일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반격이 더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같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두산 퓨얼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 차트 가능한가요? 정말 긴 장기 차트를 보시면 한 3년짜리 보죠. 예. 주봉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더 윤곽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죠. 요 앞단까지 봐야 됩니다. 좀 더 길게. 그렇죠? 보세요. 엄청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옆으로 박스 기간이 거의 1년이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박스 하단을 깨서 축 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수소에 대한 기대감, 두산 퓨얼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쉬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펀더멘탈이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펀더멘탈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수소 에너지가 우리나라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중국, 유럽, 미국은 오늘자로 이제 다시 한번 발표를 했는데 95억 달러 규모로 수소 경제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먼저 발표를 했고 유럽은 먼저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만들어 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이번에 정치권에서 쟁점화가 됐었던 게 뭐냐면 EU 텍소노미, 그다음에 RE100이에요. RE100은 우리나라는 SK그룹주들이 이제 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한 제품만 기업들이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국가 정책이 아니라 기업들 간의 협의로,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뭐 페이스북을 포함한 모든 대표 미국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2050년 텍소노미는 뭐냐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체제를 만들겠다는 국가 간의 합의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 걸어갈 길은 수소가 빠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쓰임은 수소가 더 많이 쓰일지, 전기가 더 많이 쓰일지, 태양광이 더 많이 쓰일지, 풍력이 더 많이 쓰일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엔 그런 모든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인즉슨 2050년이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일까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이라는 거죠. 이거 갖다가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는 기술적 반응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큰 모멘텀은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두산 퓨얼셀에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소 관련주의 당장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오늘 SK증권에서는 네. 이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2022년은 영역을 확장하면서 발돋움할 해다라고 맞죠. 이렇게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예, 잘 찾아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가 그거랑 똑같죠. 발돋움은 할 거고 성장이 열렸지만 당장의 수익은 힘들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반드시 수익이 나야만이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기대치와 성장성이 있다면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소 관련한 이야기,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고요. 마지막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 살펴볼게요. 9.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원티드랩이 인공지능으로 매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이제 창출을 시켜주려고 기업 간과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칭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원티드랩처럼 이렇게 단순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원티드랩의 단점이 뭐냐면 이미 평가 자체가 고평가가 돼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또 제가 면밀하게 좀 봤더니 원티드랩이 일단 정규직 중심이에요. 앞으로는 뭐 계약직과 비정규직과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 더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지만 잘 보세요. 지금의 이 올해 정치권이 바뀌고 나면 어떤 정치권이 정치를 잡든 간에 가장 큰 화두는 청년 실업률이고요. 청년의 이 바늘구멍과 같은 이 직업 구하기를 열어줘야 된다. 기회를 평등하게 많이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정규직만 하면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규직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기술적 반경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원티드랩이 중장기 성장성이 열리려면 반드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또 회사의 사명으로서도 비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로 더 열어놓고 매칭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좀 나라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일자리 관련주다 보니까 대선 이후의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대선 이유가 뭐 누구나 일자리 늘리겠다 뭐 한두 번 아니잖아요. 뭐 공약대로 다 되면은 뭐 대한민국 벌써 세계 1위의 어떤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미 근데 중요한 건 평가 자체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는 지금 가격 수준이 합당한 수준이지 네. 뭐 저평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원티드랩의 성장성을 보고 길게 한번 볼래라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매칭 시스템을 사업을 영역을 확장시켰을 때 그 성장 가도가 열릴 수 있지 지금 당장은 충분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프로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주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도와주시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7만 원의 비중 25%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라리 삼성전자 본주로 가는 게 더 나을지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팩트체크. 삼성전자 본주로 가지 마세요. 이미 우선주를 갖고 계시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저는 계속 사 모으고 싶어요. 두 번째, 사 모으는 게 지루하다라고 이 한계치, 임계치가 와도 참고 계속 그걸 진행하세요. 지금 글로벌 모든 IT 기업에서 가장 저평가된 한 개의 기업은 제 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돼서 평가 절하받고 있는 거지 미국에 상장됐으면 더 큰 시총이 됐을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차트 보지 마시고 우선주는 어찌됐든 언제가 가장 포인트가 될까요? 배당 시즌 3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때부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본주보다 계리율이 있는 건 맞아요. 대신에 계리율이 있지만 우선주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있는 겁니다. 과거라고 해봐야 1년 전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를 사서 모았습니다. 20년을. 그 돈이 60억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번 인터뷰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삼성전자 갖고 트렌드 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 10년 2천만 원. 지금 뭐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10년 2천만 원까지 자식에게 증여가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우는 계속해서 사서 모으시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빠르게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고스톱으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깐부 대표님 HMM 손절에 대한 월요일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건 칭찬이었네요. 네. 네,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험블님. 네, LG전자. LG전자 비중 3% 오늘 1,000원이 올랐는데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좋아할 건 없죠. 빠진 거 대비해서 뭐 1,000원 찍 하고 오른 거니까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일단 오늘 장세는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중심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LG전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깨지지 않는 한 고가 맞다. 네, 그렇 다음에는 SK하이닉스 드디어 수익권 들어왔습니다. 삼강 MNT 어떻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삼강 MNT 고 하셔야 됩니다. 지루하게 계속 차트가 횡보했었는데 알리백은 진행이 된다.
EU 텍소노미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풍력이 반드시 껴있다라는 거 삼강 M&T 힘내시고 알아요. 반등했어도 마이너스 나섰을 텐데 그래도 고다. 13만 원 되면 다시 한번 또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네요. 당연하죠. 야, 오케이 고죠. SK 하이닉스 더 고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하이닉스 뉴. 질문이 엄청 많네요. 뉴예요. 예. 뉴 비중 30%입니다. 오늘 장 마감도 실적 발표 나오고 막판 10% 오르긴 했는데 갈 길이 멉니다. 물타기할지 손절할까요? 보유하세요. 언제까지? 예,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 극장가가 저는 제 1순위의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대한항공 얘기하고 화장품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저는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과연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됐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저는 어제 마감에 산다 해서 말씀드렸지만 들었어요. 예, 맥주 사갖고 가서 햄버거도 팝콘 드실 먹고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물도 타지 말고 손절도 하지 말고 일단 그냥 보유해라. 그렇죠. 물은 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네, 포스코입니다. 14년째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14년이요? 네. 50만 원에 묻어놓고 14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반토막이던데요? 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14년. 야, 그럼 포스코는 매매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단순 비교 힘들고 그냥 더 들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포스코?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CS 윈드랑 상하트론 태클 태클 담으셨다고? 담았는데, 네. 예, 잘 담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은요. 삼화 콘덴서 7만 원에 언제쯤 반등 나올까요? 더 떨어지진 않겠죠? 라고 하셨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팔자리는 아닙니다. 사막 콘덴서. 네. 어찌됐든 뭐 전기차 트렌드 모멘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사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진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업종이 끝난 건 아니다. 오늘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네, 삼화 네. 콘덴서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네. SM. SM 10% 오늘 반등으로 본전하는데 목표가가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목표가를 보려면 차트를 봐야 되는데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바로 볼게요. 네네. 자, SM은 저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기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보유해 가시고 목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라인 8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할게요. 자, 8만 원 도달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아까 SK하이닉스 물어보신 분 보셨죠? 이거 도달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SM 절대 안 끝났어요. 예, 보유, 강력 보유. SM, YG엔터 다 보유입니다. 신규 진입은 아니고요. 신규 진입도 괜찮아요. 21선 21선 포인트만 잡고 신규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계속해서 강력하게 홀딩하시라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스템입니다. 2,767원인데 물 타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손절입니다. 자, 오스템 하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같죠? 오스템 임플란트 아니고 자동차 부품사 중에 오스템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좀 저 안 좋게 봐요. 완성차도 안 좋게 보고.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계속 올해도 수급이 미진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뭐 중고차 이야기도 했지만 네. 빨리 갈아타세요. 어차피 시장 다 빠졌잖아요. 그중에 똘똘한 놈을 갈아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스템은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제일시언 시스템 7,800원에 35%입니다. 비중이 다소 많기는 한데 보유가 맞다. 보유가 맞고 아마 제 기억으로 제이시안 시스템이 지금 드론 이슈로 지금 움직임이 나올 텐데 한번 드론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테마성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계셔 보자. 이것이 낫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68,000원에 비중은 30%예요. 덕산네오록스 명품이죠. 명품인데 주가가 좀 답보 상태예요. 답보 상태지만 저는 이 덕산네오록스나 덕산 하이메탈 이런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IT 섹터들은 시장 어려워서 빠진 거지 기업이 나빠서 빠진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유가 맞다 말씀드립니다. 네, 덕산 네오록스는 보유하시라라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아까 CS윈드 도와드렸던 것 패스죠. 같고. 상강 네. M&T 패스. 패스예요?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상강 M&T 네. 보유. 조금 더 내려볼까? 현대차 20만 원에 비중이 40%예요. 20% 쳐내세요. 현대차 제가 어제도 그랬죠. 현대차 안 좋게 봅니다. 현대차 뭐 자꾸 뭐 수소차,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 로봇 이슈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현대차보다는 차라리 NC 소프트가 낫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보다는 배터리주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셔서 50%예요. 이런 반등시 비중을 축소하시는데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 이노텍이 낫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가지고는 계시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원래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LG 디스플레이나 이 IT 섹터들이 원래 강세를 보여야 돼요. 이 패널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쵸. 네. 근데 사실 올림픽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우리 뭐냐? 월드컵. 그죠? 월드컵이 남아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전저점 붕괴가 되지 않으면 보유를 해보시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왜 50%씩 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장풍락 나오면 분산 투자하셔라. 종목당 20% 넘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LG 디스플레이까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정미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에도 출연하시니까요. 오늘 상담 못 도와드렸던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대표님은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